오늘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9.3%, 그다음 민주당은 48.4%, 국민의힘은 31.4%. 지난주에 비해서 뭐 한 1% 정도 좀 올라갔는데 여전히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17%포인트 격차로 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역대 이 정부가 여당하고 야당이 지지율 차가 이렇게 많이 난 적이 있나요? 없었죠. 예? 예. 지난번에 뭐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5년 만에 최대 격차했는데 네.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도 지금 이게 최대 격차 정권 초기에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은 없었는데, 네. 근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또 좀 올랐더라고요. 네. 뭐 코스피 3천 효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어쨌건 뭐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한 2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정당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홍영림 원장 이야기했지만 지금 중도층이 상당 부분이 이제 지금 여당 지지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아주 고정적인 지지층들이 그렇게 없고 중도층들이 꽤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정당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지하는, 사실 미국은 민주당 있는 사람이 공화당 지지하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믿음직스럽냐, 신뢰할 만하냐 만드는 게 중요한데 참 황당한 게 말이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송원석은 여전히 혁신위원회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자면은 뭐 이번 대선에서의 승패를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파면 결정, 이런 와중에 당이 어떤 정확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마치 저쪽 상당히 우쪽으로 딸려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네. 이것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지난주에 그 뭐 차등 지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의 전국민 지원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뭐 국가 미래에 뭐 빚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내란 세력이 자신네들 그 뭐 반성을 하기는커녕 여기에 뭐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든지 간에 하여튼 내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내란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을 하면서 네. 탄핵의 찬성 입장을 취했더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원내대표 지금 선거 나온 결과를 국민들도 보고 계시고, 또 거기다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식으로 나가면서 혁신위원장을 하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모욕적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우리가 제대로 잡아놓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취하는 것이,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취해야 되는데 그 앞줄에 서 있는 분들이 그걸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요즘 어디 가 있어요? 몰라요. 다 외국 가셨어요? 아니 누구는 뭐 강적들 출연도 해가지고 네. 뭐 이건 리모델링 해갖고는 안 되고 다 부수고 다 자본적으로 부수는데 해야 왜 된다. 자기 나발이 와서 저 당원 모집하는 사람들만 쫓아내고 그래요. 그 그러면서 뭐 시의원들이. 나발이 따지고. 네. 예. 근데 이게 참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 정당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솔직히 뭐 지원님 아직 당적 갖고 있고 김현주 대변인도 그렇지만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과연 이 정당을 내가 지지해야 되나? 라는 이유, 근거, 그리고 이 정당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이 동기부여, 네. 이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고 이게 뭐 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 혁신위원회가 하는 기능은요. 답 있는데 못 혁신안을 받았어요, 만드는 지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이 당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그 안을 만드는 게 혁신위원회예요. 네. 역대 모든 혁신위원회가 그랬어요. 근데 만들면 뭐예요? 안 하면 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혁신위원회인데 이게 지금 왜 혁신위가 필요 없냐? 답은 다 나와 있어요. 6월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복수의 사후 조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한 것도 있고, 뭐 동아일보가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한 것도 있고, 주간지 시사인이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보면은 결론이 다 똑같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돼요. 지금 뭐 어떻게 고칠 것인가? 뭐 그걸 만들기 위한 혁신위원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뭐 쳐다보기는 하겠어요. 참,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금 의원들이 어디 뭐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고, 이 송원석 원내대표 여전히 지금 이 친윤들의 사실은 이게 뭐 발목이 잡혀서 그런지 뭐 본인이 스스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전국 순회를 하고 오늘 아마 강원도 가서 뭐 김진태 지사를 만나는 모양인데 뭐 한번 해보려는 사람들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고 혁신위원장이라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당이 뭔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그 김민석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오로지 그냥 주진우 의원밖에 안 보여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지금 외교 문제가 생겼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축적을 해가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축적을 해나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와 반박 논리들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분들 다들 뭐 외국 나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자기 부정을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뭐 강적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나오신 분이 요즘번에 대선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오셨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친윤 얘기가 나오니까 친윤 저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시더니 요번에는 그 2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을 우리가 두루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나올 사람 다 나와라. 우리가 이거 리모델링 갖고는 안 되고 다 허물고 새 큰 집을 짓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진중권 교수가 거기다가 대뜸 얘기를 하잖아요. 찬탄 반탄이 이게 정의와 부정이 네. 불의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얘기가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이것이 명확히 서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거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은 상당히 그 어떤 그 무게감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가리려다 보니까 본론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헤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쉽습니다. 근데 그날 저기 나경원 의원이 그 등장한 인물 중에 김재섭 의원도 있잖아요. 아, 네네. 김재섭, 김용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 리스트 중에 김재섭 의원도 있었잖아요. 네네. 김재섭 의원이 어제 저녁에 그 CBS 한판 승부 나와갖고 박주영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열받았어요. 아, 왜 손학규, 이낙연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저를 같이 끼워넣는 거냐. 거기는 흘러간 옛 노래고. 그러니까 뭐 나이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좀 황당하지 않느냐. 네. 왜 그 사람들하고 자기랑 같이 이렇게 그 저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그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손학규, 이낙연을 끼워 넣는 순간 김문수 본인이 상대적으로 젊어 보여요. 네. 그런 깊은 그 뜻이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네. 나경원이 깊은 뜻도 네,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 손학규 난데없이 손학규, 이낙연이 나왔나? 다 그런 뜻이 있었던. 저는 그 정도 욕 먹으면 이렇게 방송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나와서 그냥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글쎄 이게 참 뭐 어쨌든 간에 욕도 뭐 나가서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아마 판단을 내리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 안 그래도 뭔가 여당이 지금 보면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당정 관계도 이제 완전 수직 관계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외교 문제, 중요한 외교 문제도 지금 점점 자주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지금 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제때제때 잘 지적을 해주려면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뭔가 좀 정당성 또 국민들에게 그래도 신뢰받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